저기 모의고사 문제 갖고 오셨죠? 풀어달라는 민원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다른 거 한번 안 풀었어요? 그랬구나. 방학이었구나. 제가 방학인 줄 몰랐습니다. 자, 일단 그 문제 일단 보세요. 이제 점수 잘 나왔어요? 보니까 뭐 난이도는 중급 정도. 그만이 제가 오늘 와가지고 급하게 쭉 한번 봤는데 중급 정도. 아직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그렇게 없더라고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수하는 게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박스 문제. 박스 문제 실수 안 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박스 문제가 실수할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렇게 보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아마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1시간 동안 40문제 빠르게 풀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자, 일단 1번 보죠. 1번이면 자, 공제사법 영상 중개부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틀린 것은 자, 거기 보니까 5번 있죠? 5번에 보면 자, 거래 당사자에게서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로 하더라도 자, 개설 등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중개 업무 수행하는 경우 공제사법 처벌 대상이 된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온 것 중에 하나죠. 자, 무등록업자가 보수받을 것을 약속하고 중개 행위를 했죠. 무등록업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일단은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일단 보수받지 않고 중개인을 했는데 이게 업을 한 건 아니죠. 중개인을 했는데 아직까지 뭘 받지 않았다면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이건 업이다 업 아니다? 아니, 업이 아니다. 그래서 뭘로 처벌할 수 없다? 무등록업자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공유사법령상 개업공개사의 중개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대상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무허가 건물 대상물에 해당되지요. 법정 저당권의 성립 안 되고 권리금 안 되고 등기된 판매권의 이전 되고 특허권 안 되고 이렇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에게 임무하는 법률에 대한 임무하는 설명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2번에 보면 2번이 답이죠. 2번이 왜 틀렸어요? 자, 임목을 벌채한 경우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어떻게 한다? 미친다라고 돼 있죠. 시험 문제 자주 나온 거죠, 이 부분도. 이상한 것은 미리 얘기하세요. 몇 번, 제가 일단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거 틀린 것을 하면 틀린 것만 이렇게 해설해주고 넘어가는데 다른 부분이 뭐 이상하다라고 한다면 얘기를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4번 해보죠. 공유사법령상 자격시험 및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기억에 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는 경우 지도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예, 맞는 내용. 자, 여기서 조심할 것 있다 그랬죠? 시험에 관한 사항을 따라야지만 됩니다. 자, 근데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서 따라야 된다 그러면 틀리다 그랬죠? 자, 심의의결사항 다 따르는 게 아니라 그랬고, 그 다음에 니은에 국토교통장관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 공개서 정책심의위원회에 사후 의결을 거쳐야 한다. 미리 의결을 거치라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정책심의위원회는 재적용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용 과반수 찬성으로 의견한다.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정책심의위원회는 보수 변경하는 사항 심의할 수, 예, 뭐였죠? 공중변손이었죠. 자, 여기니까 공중변손, 보수 변경도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공제사법령상 공개사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1번에 자, 자격증 명의자가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자격증 대여를 받은 자의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 이건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자, 뭡니까? 자격자와 무자격자가 동업 관계를 갖다가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자, 이 무자격자가 인장을 갖다가 요구를 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폐업했습니다. 이거는 업무방해죄 해당 안 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 무자격자인 을이 공개사의 간명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으로 중개물을 수행한 경우 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자, 일단
무자격자인 을이 간명의로 동업 형식으로 했는데 동업관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 아니죠. 동업관계 자체는 양도대학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업무를 직접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이거는 직접 거래라 그랬죠? 자, 대여받은 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건 직접 거래될 뿐 중개인은 아니다 그랬고요. 자, 4번에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위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그게 아니라, 자, 취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어떻게 돼요?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업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이주수 대표라고 기재했습니다.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이죠. 이거는 유사명칭에 해당됩니다. 자, 6번에 공인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이어가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못 고른 것은, 자, 기억에 중개업 및 주택의 분양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죠. 자, 분양대업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죠. 자, 그러면 니은에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협동조합, 기부법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하죠. 개설 등을 할 수 있고, 대표자를 제하는 임원 또는 사원이, 자, 7명이라면 그중 2명이 공개사면 된다. 예, 3명은 되지만 3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얼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분사무소 책임자는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기를 받은 자여야 한다. 예, 맞는 내용. 자, 니은하고 리얼이 맞는 내용이죠. 자, 7번 문제 보죠. 공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그런 것은, 자, 미성년자가 임원하는 법인 당연히 결격사 해당되죠. 근데 문제가 많이 어디서 많이 봤던 문제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디선가 봤던 거 어디서 봤을까요? 네, 그래, 맞아요. 이게 보니까 기출문제가 좀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를 살짝 변형했거나 아니면 똑같이 냈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 잘 나왔죠? 예, 거의 다 잘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디선가 많이 봤던 문제들이 아마 많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아마 제가 오늘 저도 이거 문제를 오늘 봤거든요. 오늘 와서 딱 보니까 기출문제 유형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더라고 보니까. 자,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자, 미성년자가 임원하는 법인 당연히 결격사 해당되고, 파산 선고를 받지 아니한 신용불량자. 자, 일단은 신용불량자는요, 일단은 뭡니까? 파산 선고 자체를 하지 않았고, 신용불량자 자체는 일단 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자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신용불량자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만든 문구입니까? 이 신용불량자는? 네, 금융기관에서 만든 문구입니다. 이거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은 4년이 된 자, 결격서 벗어났죠? 자, 그 다음에 또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 선고를 받고 형 집행유예 기간 전은 공인중개사, 집행유예 기간 동안인 결격사유죠. 그러니까 기억 리얼이죠.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기업공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에 부동산 중개업 할 수? 감정평가업 없고, 이용, 개발, 거래 관한 상담 있죠? 펀드 동성 사업 할 수 없죠? 부동산 개발 사업 같은 거 할 수 없죠? 개발에 대한 상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은은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용역? 그렇죠. 알선이 되지면 되죠. 자, 그 다음에 9번에 개업공개사 갑의 소속공개사 을은 사적인 일로 병과 단둘이 다투다가 폭행죄로 2년 선고받았다. 자, 다음 설명 중 오는 것은, 자, 사적이죠. 그럼 중개사법 위반 아니다. 자, 그러면 1번에 개업공개사 갑은 을이 병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 없죠. 자, 이거는 중개사법 을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에 개업공개사 갑의 업무보증기관에서 손해배상 책임진다.
안 지고 소속 중개사 을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예, 뭡니까? 폭행죄로 징역 2년 선고받았다라고 했죠? 근데 기출문제를 만들다가 어설프게 만들었어요. 폭행죄로 징역 2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얘기 없죠? 근데 밑에는 을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이랬죠? 예,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이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얼마 이렇게 됐거든요. 이제 아마 집행유예를, 빼버리면서 문제를 만들면서 밑에 문항은 집행유예를 그대로 넣어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3번이 일단 맞다고 봅니다. 일단은 뭡니까? 여기 징역 2년 여기에 또는 결격사유에 되니까 중개보증사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4번에 소속 공개사 의뢰 공개사 자격은 당연히 취소된다. 이 법 위반이 아니죠. 이 법 위반해서 징역형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자, 개업공개사 갑은 양벌 규정에 의하여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자, 요거는 이 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양벌 규정 적용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10번에 공개사법령상 중개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개업공개사 중개보전 될 수 없죠. 이중소속 금지되죠. 이중소속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죠? 이중소속은 1-1. 기억나는 게 1-1은 금방 기억나죠? 절대등록취소죠. 절대등록취소고 1-1을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중개보전 업무상이라도 근거한 개업공개상의로 보지 않는다. 본다 이렇겠죠. 자, 그 다음에 중개보전은 중개대상 확인 서명 날인 의무 있어 없어요? 없죠. 자, 개업공개사는 중개보전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자, 이거 신고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신고하죠? 종료된 날로부터 10일이죠, 10일. 2개월은요, 결격사유에 대해서 자르라는 게 몇 개월이에요? 그게 2개월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중개보전 업무상의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전에게 업무적인 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 없다. 명할 수 있는 규정? 예, 없죠. 자, 그 다음에 11번 공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지역으로 이전합니다. 틀린 것과 바른 것. 자, 기억에 개업공개사는 이전한 날 10일 이내 이전 후죠. 그 다음에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는 개업공개에 대한 행정처분 어디다? 이전 후 등록관청 행하고,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원래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거는 관할 외지역, 그러니까 재교부 하여야 한다죠. 재교부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의 업무정지 기간 중인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 공동활용을 위한 승낙서 제공할 수 없죠. 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개사는 사무소 공동사용을 할 수 없죠. 자, 답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뭐 답 몇 번, 이거는 이제 얘기 안 해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2번. 공개사법령상 분사무소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모두 고른 것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1억 원 이상의 추가로 보증 설정해야 한다.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요, 설치 신고 요건이죠? 예, 미리 업무 보증 설정해줘야지면 되죠. 설치할 신고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 등록관 제출해야 된다. 예, 설치 신고. 자, 행정 업무는 모두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 처리한다. 자, 이것에 분사무소 휴업 신고는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장 해야 한다. 항상 행정 업무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 처리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리얼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청장 해야 한다. 네, 주된 사무소. 그 다음에 13번 공개사법령상 휴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휴업 신고도 없이 6개월을 초과하는 무단 휴업을 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예, 자,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한 경우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은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 네, 6개월. 그 다음에 재개신고, 변경신고, 전자문서 신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변경신고할 때 등록증 첨부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요? 왜 안 해요?
답이 거의 정확히 맞는 답인 어떻게 하냐.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이 반납이 돼 있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3월 초간에 무단 휴업 했습니다. 위반 시 100만 원이죠. 네, 100만 원. 자, 14번. 국내사법령상 전속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법령은 전속중개계약서에 대한 법정 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정 서식 있죠. 유효기간 특약이 없는 한 3개월이죠. 자, 한 번에 보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으로 관한 정보를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는 자는 공개해야 된다. 맞는 내용이죠.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정보 공개 안 했다고 징역 보내요. 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요거 위반하면 업무정지 답인데요. 이것도 답이라 그러면 뭔가 좀 하나 눈치채야죠. 그래서 상대등록처죠. 자, 그러니까 물건 정보를 7일이나 공개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또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했는데도 공개를 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한다? 상대 등록 취소. 자, 그 다음 유효기 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50%가 아니라 50% 범위 내에서 비용 지불하는 거죠.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는 거. 15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5번에 보면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일방일방 교부된다. 누구한테 교부? 쌍방에. 자, 이거 확인설명 이거 교부하면 어떻게 되죠? 위반 시 예, 업무정지. 자, 제가 예전에 했던 거 뭐예요? 서식 관련 위반하면 무조건 머릿속에 뭐 기억하라? 업무정지 기억하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16번 공인사법령상 주거용건축물의 중개대상 확인설명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주택의 방향은 뭘 기준이에요? 주실. 주택 외의 건물은요? 그 외 건물은 주된 출입거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비선호시설 입주조건 관리 관한 사항을 매도 임대 의뢰인의 자리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건 확인하는 거죠. 어느 날에 있는 거예요? 세부확인사항란, 기본확인사항란. 기본확인사항란이죠. 비선호시설, 입주조건, 관리 관한 사항. 이건 기본확인사항란이 있으니까 개업공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하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에 매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계획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한다. 자, 요거는 뭡니까?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라는 있는 거죠? 이건 기본 확인 상란인 거니까 맞는 내용. 임대차의 경우 개별 중지가 공시가격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예,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반드시 자 문구가 빠져도 이 문장은 틀린 겁니다. 자, 공시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이 문구만 나와도 일단 의무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자가 빠져도 이 문장은 일단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임대차의 경우 취득시 부당한 조세 종류 세율은 완성된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적어야 한다. 예, 이거는 제외한다 그랬죠. 제외한다. 자, 그 다음에 17번 공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개업공개사는 그 원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5년. 그리고 하나 더. 예,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에요. 두 가지 틀렸습니다. 원본, 사본. 자, 원본 틀렸고 3년 요게 틀렸어요. 거래 당사자가 원할 때 성명을 공란으로 둘 수 있다. 이건 인척상 반드시 기재사항에 해당되는 거죠. 이것에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법령으로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법정 서식 없죠.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된다.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상대등록 취소죠. 자, 그 다음에 또 자,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입니다. 대표자와 그럼 틀리죠. 분사무소는 누구예요? 책임자. 18번에 자, 개업공개사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 등의 반환점 이행 보장에 관한 보장을 위해 매수인은 계약금을 개업공개사 명의로 금융에 예치하였다. 틀린 것은 자, 4번에 보세요.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데 소요되는 실비를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죠. 매수인 부담하는 거죠. 자, 그러면 19번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소정의 개업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자 1번에 문구점 운영합니다. 이거는 할 수 있는 거고 상가 운영된 거 관련된 부분에서 초과 금원 수수했어요. 이거는 중개업이 아니죠. 그 다음에 3번에 매도 의뢰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 지적을 형벌 3다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자기 자가 거주할 주택을 다른 기업 중개로 음치하는 행위 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일방대리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2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분사무소 4개를 설치하는 경우 얼마 해야 돼요? 총 6억이죠. 주된 사무소 2억, 분사무소 각각 1억씩.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보증 설정한 제도 된다. 자, 해야 되죠. 농협 1천만 원 이상, 그 외 법인 예, 2억, 1억, 일반 법인과 같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공제 가입한 개업공개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지 않은 자는 보증기간이 만료된 후 15일 이내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만료 일까지라고 기억하세요. 만료 전이 아니고 뭐라고요? 만료 일까지.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예, 맞네요. 자, 그러면 5번에 손해배상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공제가 공탁은 등록 신청할 때 해야 한다. 등록 후 어떻게 돼요? 업무 개시죠. 21번 틀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틀렸습니까? 왜 틀렸어요? 이유. 한도에 20만 원 아팠어요. 자, 한도에 20만 원. 이거는 상관없는데요. 네, 그리고 저거 곱하기 100을 해야 되는데 4,500 해놓고 100을 했어요. 자, 중개보수는요. 제가 저번 주에 중개보수 부분 제가 문제풀이 했죠? 그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주의사항 2개. 일단 뭐 했었어요? 대상, 그 다음에 한도액 2가지로. 자, 의외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18만원 찍으신 분 좀 있을 거예요, 아마. 없나요? 자, 보죠. 보죠. 개업공개사가 다음과 같이 주택임대 중개했을 경우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 그랬죠? 그럼 이거 뭐예요? 예, 쌍방이죠? 자, 이제 그때 아마 그거 실수만 안 하면 거의 다 풀어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곱하기, 자, 이제 그래 놓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중개사법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면 되는데, 자, 거기 보니까, 곱하기 얼마 해야 돼요? 70 해야죠? 자, 그러면 1500에, 30 곱하기 70 하면 3600. 거기다가 몇 프로? 0.5%. 18만원. 18만원이니까 한백 범위 내죠? 그럼 18만원 다 받아도 되죠? 그러면 양쪽으로 받으니까, 예, 36만원. 이제는 중개 보수 계산 문제는요,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는 요런 문구들만 정확히 보고 의외로 많이 틀려요, 요거. 이런 문제는 분명히 맞춰야 되는 문제인데도 틀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체크를 하고 한번 틀렸다면 다음부터는 안 틀리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3번에 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틀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 사무소 소재지가 중심이죠. 자, 그러면 23번 보죠. 공인중개사법령상 정보망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거기에 보면 5번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개사 어떻게 되죠? 예, 업무정지. 1-1. 자, 주체가 누구죠, 지금? 아니요. 뭐뭐는 이게 주어죠. 개업 공인중개사죠. 업무정지죠. 자, 일단 거래정보사업자 의무가 있었죠. 거래정보사업자 의무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공개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선 안 되고 차별적으로 공개선 안 돼. 이거는
거래정보 사업자 의무죠. 요거 위반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그 다음에 1-1이죠. 근데 거래정보 사업자가 아닌 개업공개사는 물건 정보를 거짓 공개만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거래가 완성되면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라 그랬죠. 요거 위반하면 업무정지. 업무정지. 그 다음에 24번 공개사법령상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협회 관련된 부분 몇 번인가요? 4번이 답이네요. 자, 4번에 보면 협회가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 지부는 어떻게 돼요? 시도의사. 지회는요? 예, 등록관청이 넣었죠. 자, 공개사법령상 자, 등록관청이 신고한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이것도 기출문제를 조금 응용한 거더라 보니까 자, 갑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개업공개사 A와 B에게 A와 B를 각각 신고했다. 자, 이거는 갑은요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은 초과수수 이건 신고 또는 고발 대상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빼버리고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했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 또는 고발 대상 이죠. 그리고 갑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 을이 있죠? 을이 공동으로 했죠? 공동으로 누구예요? C죠, C. 자, 그 다음에 또 을이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D를 신고한 후 갑도 D를 신고했다. 양도되어 신고 또는 고발 대상 이죠. 근데 을이 신고한 후에 갑이 신고했죠. 그러면 을만 자 을만 얼마가 아니고 D를 신고했죠. 자, 이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사실이 등록해서 발각된 후에 신고했죠. 그럼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죠. 자, 담당 검사는 A와 E에 대해서 공소제기 C와 D에서 기소했는데 A와 E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또 C, D 기소유예죠. 자, C 기소유예, D 기소유예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B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그랬습니다. 상관없고 갑과 을은 포상 분배에 약정이 없다. 그러면 좀 간단하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된다? 25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을은요 50만 원. 그러면 을은 75고 갑은 25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26번 공개사법령상 공개사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시도의사는 공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OX 이건 뭐 이미 답은 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 OX 물어볼 게 아니라 자, 이건 왜 틀렸어요? 자, 앞에 문구에 교부한 자가 안 들어가도 일단 문장은 맞아요. 나중에 이제 시도의사는 취소해야 한다고 그랬고 그 취소는 교부한 시도의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교부한이 안 들어가도 일단 문장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틀린 거예요? 벌금형이 틀린 거죠. 자, 취소하기가 뭐였어요? 부양자징,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을 때 양도되어 있었죠. 자격정지기간제 업무했거나 이중소속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예, 징역형. 뭐에 대한 징역형? 이법 위반 징역형이죠. 그게 벌금형은 취소하유가 아니죠. 자, 자격 취소된 자는 취소된 후 몇 년? 3년. 자, 자격정지 기간 중에 법인인 사원이 됐습니다. 이중소속이죠. 자격 취소가 되죠. 그 다음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사 서로 다릅니다. 반납 어디다요? 교부한 이랬죠. 교부한. 그 다음에 취소된 자는 받을 날부터 며칠에 자격증 반납? 7일. 그 다음에 공개사법령상 개업공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시도지사는 업무정지 부과기간에 이 5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하나 더 틀린 게 있어요. 찾아보세요. 틀린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죠. 등록관청이에요. 다 잡아야 돼요, 이제는요. 연습 때는, 여러분들 연습할 때는 틀린 부분을 다 잡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죠? 업무정지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부과기간이 얼마?
2분의 1 이렇게 되죠.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1년 이내 이 법에서 2회 업무정지 받고 또 업무정지 위반을 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오늘 아마 요 파트 지금 나갈 거죠? 오늘 진도가 아마 여기 나갈 건데 뭐 계속 들어도 됩니다. 자, 2회가 나오고 업무정지만 쫙 나오면 뭐고? 절대등록수. 2회가 나왔는데 과태료가 하나 더 들어갔다면 업무정지. 3회가 나왔다면 우선 상대등록수 기억하라 그랬죠. 물론 3회가 나왔는데 절대가 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걸 잘 구분하고 자, 그러면 4번에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서 3회 나왔죠. 그럼 뭐예요? 3회가 나오고 과태료 나왔네요. 네, 상대등록주소죠. 개업공개사가 중일회성으로 관한 정보를 정보망에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네, 거짓공개, 업무정지죠. 자, 그러면 28번 공개사법령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 부과 대상자와 부과기관 등을 연결하는 것 틀린 것은 이전 신고하지 않은 자, 등록관청이죠. 과태료 얼마? 100만원. 1번이 바로 틀렸네요. 자, 29번 보죠. 다음 부동산 거래신고의 법률상 거래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자, 그 3번에 보면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 거래신고해야 한다. 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있죠? 이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아니죠. 내년부터는 대상입니다. 이건 이제 내년부터는 여기 대상이 올라와요. 근데 올해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3번에 30번 다음 중 부동산 거래신고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1번에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 거래당사자와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누가 중개해줬어요? 개업공개 중개해줬죠? 그럼 신고 의무는 누구한테? 개업공개사한테 있는 거죠. 이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해야 한다. 뭐만요? 매매만이죠. 매매만.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은 부동산 거래 검증 체계로 구축 운영해야 한다. 누구예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영해야 된다 그랬죠. 농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을 받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것으로 본다. 농지증 발급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신고필증 교부받았습니다. 검유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31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계약 변경 신고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자, 변경 다 변경사항이죠? 네, 변경사항. 자, 뭐였었죠? 자, 변경사항은 언제 변경하는 거예요? 이것도 오늘 아마 할 겁니다. 자, 변경사항은 어떤 경우에 변경사항이 아니라 변경신고는 어떤 경우에 변경신고한다고 그랬어요? 변경신고는 내용이 변경됐을 때, 잘못했을 때는요? 정정이고, 변경신고는 내용이 잘못했을 때, 변경신고서가 있다고 그랬죠? 자, 변경신고서에 지면, 자, 조금, 그 다음에 지매부 이렇게 했죠? 이것이 변경됐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지 뭐죠? 거래 지분입니다. 면적, 조건기한, 거래 금액, 지급일, 중동 잔금의 지급일, 그 다음에 매수인 변경과 부동산의 변경인데 이 매수인 변경, 부동산 변경은 뭐는 제외한다 그랬죠? 추가 교체는 제외한다. 추가 교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네, 신고를 다시 해주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이죠? 미음은 해당 없고 32번 개업공개사가 사설묘지 또는 분묘와 관련된 토지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개인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구수구청에 허가받아야 된다. 며칠 이내? 네, 30일 이내. 사후신고죠? 자, 그러면 3번 문제를 보죠.
자, 개업공개사가 농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4번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 외에 별도의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을 요한다.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죠? 발급 안 받아도 된다 라고 했었고요. 자, 그럼 34번 개업공개사가 대한민국 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에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당의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장관은 토지에 취득신고 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과태료 부과징수한다. 신고 어디다 하죠? 시군구에 하죠.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그렇죠. 시군구죠.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한 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월. 경매는요, 토지 취득한 날이 언제예요? 대금 완납일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시장구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 신고 등의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장관에게 직접 통보해야 된다. 자, 시군구에서 국장으로 직접 통보가 아니라 시군구는 어디로 통보하고요? 시도지사로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다시 어디에 국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토지를 취득신고하는 경우 증여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네, 증여계약서. 계약서 들어가죠? 자, 증여도 당연히 뭡니까? 거기 토지 취득 허가에 허가가 아니고 신고 대상이고요. 자, 35번 개업공개사 주택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5번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 전입신고 외에 임대차 계약 증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는요, 그 요건이 아니죠? 인도와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0시부터 이렇게 되죠. 자, 36번 개업공개사가 상가금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임대차법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2번 보세요. 2번에 보면 차임증액 청구권을 행사할 때 청구 당시에 차임에 100분의 12 금액을 청구하는 거 허용된다. 얼마였죠? 100분의 9. 주택은요? 주택은 100분의 5, 20분의 1, 5%죠? 100분의 5나 20분의 1이나 5%나 똑같은 거니까. 자, 상가는 100분의 9 이랬죠. 자, 그럼 37번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설명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요건 한번 다 보죠. 1번에 부동산에 대한 압류 효력은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그 결정이 등기된 때 발생된다. 자, 이거는 압류 효력은 언제 발생된다? 송달과 등기 둘 중에 빠른 시점에서 발생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 경매, 기립찰, 기간입찰 세 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 방법에 따르며 1기일 2회 입찰대가 가능하다. 예. 자, 1기일 2회 입찰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루에 뭐예요? 2번 하는 거라 그랬죠? 자, 하루에 2번 하는 건데 처음에 어떻게 돼요? 일단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 경매 절차를 어떻게 돼요? 경매 절차를 자, 종결시키는 게 아니고 취소시킨다 그랬죠? 그리고 오후로 넘기는데 이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저감해요, 저감 안 해요? 저감 안 한다 그랬죠? 종전의 가격, 오전 가격 그대로 다시 한번 팔아본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민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 중개가 지난 뒤에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예.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는 처리하지 못한다 그랬고, 4번에 기립찰에서 매수 신청 보증금을 매수 신청 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뭐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자, 그러면 5번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고 보증금으로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된다. 예, 맞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자 일단 매수 신청 보증금이 얼마예요? 최저 매각가의 10%고 자 그다음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 이렇게 됐죠. 자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매각 부동산 유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압류 효력이 발생된 후에 경매 목적물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예, 경매 개시 결정되기 이후에 유치권 행사하는 거 일단 권리 행사할 수 없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대항력 없는 점유자에 대한 인도명령 신청은 소유권 취득 후 6개월 이내 대금 완납일. 자, 소유권 취득이 대금 완납이죠? 대금 완납일로도 6개월 이렇게 되죠. 자, 임차 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예, 맞는 얘기죠? 이때 대항력 있는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대항력 있는 요거는 그렇죠.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는 권리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4번에 최선순위 전세권으로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더라도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배당 요구하면 전세권은 어떻게 돼요? 소멸하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담보목장이 하는 최순순위 소유권 이전 청권 보전의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보전 가등기죠. 최선순위죠. 보전 가등기고 선순위죠. 당연히 어떻게 인수되는 권리죠. 이거는요. 자, 그러면 39번 공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그 다음에 공개사 매수권 대리등록에 관한 규칙 예규 등록이 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틀린 거 3번이죠. 3번 왜 틀렸어요? 뭘로 바꿔줘야 돼요? 예, 법원 행정처장으로 바꿔줘야지만 되죠. 자, 그러면 40번. 자, 매수권 등록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4번 틀렸죠? 자, 왜 틀렸죠? 자, 공인중개사법령상 실무교육을 받은 자는 매수권 대리 등록하기 위하여 부동산 경매 관한 실무교육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중개업과 관련된 실무교육과 그 다음에 또 매수권 대리 실무교육은 별개라 그랬죠? 별도로 받아주면 되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잠깐. 자, 먼저 33번? 32번? 아니, 잠깐만. 33번. 먼저. 자, 순서대로 얘기하세요. 번호 33번에 몇 번? 2번. 8년 이상. 이거죠? 8년 이상 농업경영을 인용한 자는 인용 당시 소유농지 중 일반적 공유권을 한 소유할 수 있다. 예, 맞죠? 지금 비영농자가 농지를, 자, 영농자는요, 농업 경영하는 자는 일단 농지 소유에 대해서 제한이 없죠. 자, 농업 경영하는 자는 농지 소유에 제한이 없고,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자 중에서 세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했던 거 있죠? 자, 비영농자가 상속으로 인해서 농지 취득하면 얼마? 만. 그 다음에 또, 요것처럼 8년 이상 영농, 인농하죠? 인농, 요때도 만이죠. 그 다음에 주말체험 영농, 예, 1000 미만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또 몇 번? 또 몇 번? 뭐 답 두 개라고, 뭐. 38번이요? 2번? 가만있어 보자. 38번에 2번이에요. 대항력 없는 점유자에 대한 인도명 시청 소유권 취득 후 6개월이면 맞는데요? 맞죠? 네. 또 불만 있는 사람? 불만 없어요? 불만 없으면 자 쉬었다가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